자, 이 사안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또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마이 TV 수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최고위 참석하시고 달려오시나 정말 또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의원님? 네, 뭐 일단 이번 주말에 하는 네. 집회, 아. 네, 6시에 강화문 일대에서 시민사회랑 네, 또 같이 그거는 이제 지금 앞에 협조 하고, 중이고요. 네, 예. 앞에 시민사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네, 6시부터 7시로 하는 걸로 그렇군요. 보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또 토요일 같은데도 출근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 그 6시에 다 시민사회 집회 끝나고 모이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때 딱 해가 지고 촛불이 네. 켜질 그 시간에. 네, 그렇죠. 네,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원들은 저녁 8시에서 10시에 네. 국회 앞에서 맞아요. 농성하면서 천막농성. 네, 비판 이어갈 달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뭐 전반적인 사항들 예. 그리고 또 우리 주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토의도 있었고요. 민생 과제들 예산 국회지 않습니까? 네. 예산에 대한 토의도 있었고요. 네. 그래요. 최고위 이 최고위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여러 네. 가지 나눌 얘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 중에서도 일단은 제일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일 이제 기자회견. 네, 윤 그렇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서게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최고위원들이 또 한마디씩 하고 네, 말씀을 네. 들어볼 수가 있었지만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기자회견. 네, 내일 기자회견 급조로 됐잖아요. 원래 시정연설 안 하고 그날 여론이 악화되니까 급조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네, 물 한 잔 드시고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고 지금 저희가 바로 모셨기 때문에 네. 급조로 됐는데 네. 사실 이때 제대로 된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또 지난번 기자회견 하듯이 저하자찬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예. 우리는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잘했는데 국민들에게 이해를 못 시켜 그랬다 하고 그거 자자탄하면서 홍보가 잘 안 됐다. 네, 이렇게. 홍보의 장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네. 우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진정 어린 사과도 하고 뭐 예.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네. 그리고 또 그 시점 자체도 좀 저는 의문이 가져요. 왜요? 7일 다음 8일 날이 명태균이가 그 검찰에 출두해서 맞아요. 다음 조사를 날. 받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것이 명태균의 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그 기자회견 하면서 네.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검찰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해명할 거 아니에요. 뭐 박절하지 못해서 명태균을 못 잘랐다. 그리고 그냥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다. 뭐 하면서 어떤 네. 검찰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네. 명태균에게는 수사의 어떤 지침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게 아니 이거 수백 통의 전화 축하 전화 왔을 때 네. 그냥 뭐 좋게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 차원의 윤 대통령의 해명이 나온다. 네, 이거는 그렇죠.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건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지 않습니까? 못 가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음. 전화 내용에서는 명백히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많이 반대하는데 내가 추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계속 진행해 온 과정이고 여러 번 전화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공천에 대해서 네. 그거 보면 국민의힘 반대도 많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한 번으로 지시해서 안 되니까 여러 번 했을 확률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사치레로 그때 뭐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수백 통의 전화가 온다. 네. 인사치레 할 때 어떻게
공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네요. 인사치레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든가 뭐 네. 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지. 축하 전화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그런 거지. 공천 뭐 관련해서 내가 얘기했고 말이야.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좀 있고 뭐 이런 얘기 대단히 그 깊은 얘기잖아요. 네. 그것은 인사치레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좀 참 어떻게 보면은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드는데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이니까 네. 박근혜 때도 윤석열 당시 이제 특검 검사가 8년은 구형했었는데 2년 실형도 나왔어요.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검사가 검사 심정으로 지금 이 사안을 본다면 네. 이거 몇 년 구형할 거냐 바로 국민들이 묻지 네, 않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상 10년 구형을 이상. 해야 되겠죠. 본인 그러니까 8년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요. 아예 김영선이란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 무육성까지 나왔고, 그리고 빼박. 빼박이죠. 그리고 또 네. 명태균이는 거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하고 통화가 또 여러 통화의 기록도 있고요. 네, 예. 빨리 이제 준비하라고 네, 이거 네. 됐다. 네. 내일 발표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전날 그리고 또 김영선이가 또 의원이 되고 난 네. 다음에 또 월급을 반팅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정황 증거들이 이것은 진짜로 중대한 범죄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수사에서 네. 범죄 아주 중대한 범죄 의혹이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 근데 기자회견이 빨라졌다고 보세요? 원래는 11월 말, 그러니까 순방 네. 마무리하고 11월 말쯤에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하느니 타운홀 미팅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플러스 기자회견으로 바로 잡혔지 않습니까? 네, 내일로? 한 세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죠. 네. 하나는 그날 시정연설을 안 하고 국무총리한테 대독을 시켰잖아요. 네. 내년도 국회 예산을 국가 운용 예산을 국민께 잘 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와 공분이 컸어요. 비판이 그날 막 하고 하니까 이거를 잠재우려면은 기자회견을 뭐 그때 10일 날 한다. 또는 순방 갔다 와서 한다 했는데 네. 빨리 땡겨야 되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는 차제에 아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8일 날 그 명태균, 명태균 검찰 또 소환. 검찰 소환도 있고 하니까 이거 기자회견을 빨리 해서 빨리 별명을 하고 해명해서 네. 명태균에게는 어느 정도 지침이 되게 그리고 검찰에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은 가이드라인 역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뭐 밤에 이렇게 흘러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밤에. 밤에 나온 게 또 그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던데. 밤에 나오면은 어떻겠어요? 또 김건희 여사가 최종 결심을 집에 간 했을 다음에. 확률이 많죠.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대통령의 결심 결단 이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있다. 네. 결국 뭐 이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네.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네. 하면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한다면은 네. 정식 브리핑 할 때 거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꼭 밤에 안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식으로 한다든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밤에 갑자기 이렇게 밤에 그것도 속보로 흘러 그냥. 나왔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떻게 추측할 수가 있나요?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얘기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의논을 했을 확률이 많고 그럼 김건희 여사가 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럼 내일 발표하는데 지금 하라고
했을 확률이 많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밤이니까. 네. 참 글쎄요. 지금 이게 나라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7일 결정된 기자회견, 내일 기자회견.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만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 그 이것도- 완전히 뭐 이것도 그냥 전형적인 한동훈 패싱이고 한동훈을 네. 왕따시키고 힘을 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원내대표와 그 당 대표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대통령께 가서 그런 건의를 하면은 결심도 받고 양해를 구해야죠. 지금 민심이 이러니까 네. 당 대표님이 얘기하기 하십시오 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 볼까요 하고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가서 하고 갔다 와서 또 전화로 가서 얘기 드렸고 뭐 어떻습니다라고 당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런데 한동훈은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는 것도 몰랐다. 그다음에 기자회견하고 때 7일 날 하는 것도 언론이 발표하는 거와 비슷한 시기에 알았다. 통보받았다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올기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걸로 이제 분열되면서 분열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기 분열되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네, 결국 특검 얘기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는 한동훈, 윤석열 어떻게 보면 계속 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특감이 아니라 특검인데 네, 특검 얘기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특감만 주장하는데 특검 얘기를 못한 거죠, 사실. 한동훈은 하고 싶을 확률도 있는데 예. 특검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왕따 될 수가 있잖아요. 극우 그 열성 아하.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일국의 여당의 당 대표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못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본인이 차세대 정치 지도자라는 걸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저는 배짱이 없고 배짱이 없다. 네. 예. 그래요. 이뭐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특검 얘기는 계속 이제 안 하면서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던가 하야를 하면은 자신한테도 좋지 않다 이런 판단하는 것이 모르겠지만은 네. 배짱이 없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정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계속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이 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이 뭐 여러 가지로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기대는 안 합니다. 사람들이 네, 기대 안 하는데 내일 기자회견 내용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기자회견 그 내용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민심이 이제는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 예. 오히려 예.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기자회견하고 민심이 더 폭발했던 적이 있고요. 네. 이번에도 진정어린 사과하고 뭐 태도 변화하고 특검 수용하겠다 하면 민심이 돌아올 텐데 네. 그러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화자찬. 이렇게 지지도 떨어진 건 말이야. 내가 잘했는데 국민들이 홍보 안 됐다. 못 따라줬다. 홍보 안 됐으니까 거기 잔뜩 홍보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뭐 박절하지 못해서 못 끊었다. 그리고 뭐 또 취임 전에 그냥 일상적인 인사다, 뭐 인사치레다, 뭐 이렇게 별명을 할 확률이 많죠. 그러면은 이것은 국민들 분노에 더 기름을 뿌리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이제 장애 집회 지난 네. 주말 나가서 네.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민심의 무서움, 네.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 한 30만 명들이 운집을 했었고요. 네. 그때 그 서울역하고 숭례문 사이는 꽉 찼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 도로도 더 많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골목마다 나중에 가봤더니 네. 엄청나고 또
2시간 내내 계신 분도 있었지만은 또 와서 한 1시간 참석하고 가시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제가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 지하철 안을 들어갔더니 네. 그 안에도 꽉 차서 화장실 가는데 한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 그럴 정도로. 정도로 많이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 빨리 그 왜 윤석열 탄핵 안 시키냐 빨리 시켜달라 이런 주문을 엄청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우리 국민들이 네, 또 이제 지도부에 계시니까는 네, 그냥 보시는 분마다 아유 빨리 좀 네, 이거 뭐 탄핵해 네, 주세요. 내려오게 해 네,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네, 하시면서 네, 아, 그래요. 이 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으실 거고 현장에서 하시지만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국회에서도 결단 내려주세요. 이런 말씀하실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은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얘기를 네, 전면에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 음, 같은데 일단은 탄핵보다는 특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도부의 이 스탠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제 네. 김건희 특검을 가자는 거고, 음.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을 가야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이 명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료도 획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탄핵 발의는 쉬울지 몰라도 음. 그것이 사실 헌재 가서 관철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발의해서 하는 것도 200명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의힘 10명이 이탈해야 되는 거고 음. 근데 명확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김건희 특검으로 갔는데 대신 민주당 의원들 개별적인 이런 것들은 생각이나 그거는 통제를 안 한다. 그래서 네. 일부 인원들은 탄핵하자는 의원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탄핵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네.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자는 아.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동조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다 네.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하야가 답이다. 하야 음.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죠.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네. 의원들이 탄핵이란 단어를 가급적인 자제해 주기를 당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음. 21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원들의 의견은 자유롭게 하고 네. 단지 우리 민주당의 당의 입장은 음. 김건희 특검이 우선이다. 요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 날 그 집회에서도 저도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고 아.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송순 그 최고위원 한 분은 또 음. 하야해야 된다고 하고 네. 이현주 의원도 하야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음. 김민석 의원님은 탄핵이든 그 하야든 또는 음. 헌법 조기 개정해서 하든 이런 것들 뭐든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죠. 그렇지만은 네. 우리 당 대표님은 절제된 용어로 네.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맞아요. 하셨죠. 그래서 네. 미리 대표님도 양해를 구했어요. 음. 2016년도인가요? 그때는 본인이 뭐 맞아요. 앞장서서 처음에 첫 촛불 탄핵을 집회 단상에 올라서 성남시장일 당시는 했지만은 예. 지금은 야당의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음. 말을 자제할 필요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못함을 양해해 달라라고 음. 전제하고 말씀을 당의 입장을 얘기하셨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라. 중도 네, 하차해라. 대통령 이제 그만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네,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 상황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에이펙 참석이나 G20 참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 것 네, 네,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느냐, 네. 하지 않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뭐냐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는 이제 활동 안 할 거야. 근데 외교와 뭐 음, 의전 뭐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어. 음,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네, 영부인 아니냐, 대통령 부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금 주장을? 뭐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는 거는 계획에는 현재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활동도 일부 목소리 의원들 목소리는 중지해야 된다.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심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안 데리고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요? 내일 지켜봐야 되겠죠. 안 데려갈 수도 있다. 네, 예. 어. 너무 민심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렇게 건의를 자꾸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날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발의돼서 본회의에 그 투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네.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과 연계돼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같이 따라가면은 민심이 더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좀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네. 실제 해외 순방을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대로 된 정무 판단을 한다면은 네. 근데 대통령실은 항상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 이거는 최소한의 국민 일반 눈치를 보는데. 상식인데 상식을 뛰어넘으니까 예. 두고 봅시다. 아니 근데 이제 해외 순방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뭐 정말 꼭 진짜 나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이제 읽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나가는 걸 참고 안 네. 나가고 있을 수 있을까? 네. 물론 뭐 전에 이제 총선 앞두고 독일 안 나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네. 대통령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엔 APEC하고 G20을 또 대통령이 안 갈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대통령 혼자 갈 수 있을까? 음,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네. 혼자 갈 수 있을까? 음, 가더라도 안 가면 안 갔지. 둘 다 안 갔지. 혼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혼자 잘 못하시니까 그럴 혼자 갈 수 수도 있을까? 있는데 네. 아마 정상적인 음. 그 기능이 작동이 된다면은 네. 같이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동행하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14일 날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네. 14일에. 그런 시점이잖아요. 아하. 네, 네, 아하. 네. 그래요. 이것도 한번 또 눈여겨볼 포인트네요. 네, 네. 이런 정부적 판단 또 여당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의 네. 목소리 들으면 안 가는 게 맞는데 네. 그것도 다 뿌리치고 기자회견 했으니까 됐지 하고 가면 다음 주거든요 바로 네.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현재 보면은 대통령실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네. 현실 진단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순방을 같이 갈 확률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하는 얘기 보십시오. 네.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답변을 네. 뭐 유럽 정상들도 아. 떨어진 사람들 많다. 기시다 얘기도 하고. 기시다도 뭐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사실 10%로 떨어진 유럽 정상들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거 아, 이제 보니까. 체크해 봤더니. 네, 뉴스에 나온 그 자료를 봤더니 그렇던데 진단을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병원에서도 가면은 아파서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처방보다도 진단입니다. 잘해야죠. 예. 진단을 잘못해서 오진을 하면은 처방이 거기에 오진에 대한 처방이 나니까 병을 악화시켜요. 네. 그래서 의사들도 진단에 자신의 시간에 한 70%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처방보다도 진단만 명확하면 처방은 절로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정진석 비서실장 참모들이 진단을 잘 오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 나오는 수가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액션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도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또 세외 순방에 따라가서 목에 힘주고 그래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 한번 지켜보죠, 같이. 예. 예. 네, 순방이라는 그런 또 잘못된 처방이 나올지, 네. 잘못된 진단과 처방까지 잘못되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기자회견, 그다음에 모레 명태균 검찰 조사 이렇게 그렇죠.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강희경 씨가 검찰에 출석을 또 했더라고요. 네, 이 김영선 전 의원 조사를 네. 받았고 강혜경 씨도 오늘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 소환 조사 이후 입장은 자세히 밝히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조사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 자 강혜경 씨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명태균 씨는 오늘 또 SNS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글을 올려서 그 내용을 봤더니 시 한 편을 적어놨습니다. 봤더니 이게 남이 장군의 시더라고요. 네, 네. 남이 장군 세조 때 네, 여진족을 물리쳐서 네. 정말 병조판선까지 승승장구했지만은 음. 물러난 다음에 사망 후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20대 27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적어놓은 그 시를 네. 옮겨놨어요. 네. 그래서 이 시를 쭉 보면 결국 윤석열 정권 탄생의 개국공신이 난데 나 너무 억울하다. 네.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예? 검찰 조사 앞두고 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시그널, SOS를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제 시는 진짜로 그런 의미죠. 사실. 나 너무 억울해. 네, 이런 윤석열 얘기. 좋아서 천하를 얻었는데 나를 이렇게 팽을 치냐. 네. 그런 팽을 치냐. 의미로 보이네요. 보니까. 네. 네, 그래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이 녹취, 뭐 그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빨리 깔아, 다 내놔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향해서 아니 민주당의 뭐 그런 녹취, 육성 녹취 이제 없어요라고 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SOS를 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 명 씨가 소환 조사 앞두고 검찰은 또 수사팀은 보강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검찰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늦장 대응을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동안. 거기 고발된 지가 작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올 7월인가요? 늦게 수사가 시작이 됐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니까 네. 어때요? 뭐 수사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명태균하고 그 김영선 의원의 네. 이런 공청 이런 것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걸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 일부를 보강을 4명인가 뭐 한 것 같아요. 보강해서 이래 하니까 특검 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수사할 면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고 거기에 확보한 육성이 거는 있을 텐데. 깡통폰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 예, 예. 소극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수사과에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방치하면서부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검찰 수사 창원에 검사를 파견해서 뭐 특별 수사팀 정도의 검사 네. 뭐 11명의 검사가 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입을 막아두고 뭔가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네. 구속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 있어서 보강을 좀 한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명시 입장에서는 지금 좀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지금 네. 뭐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꼬리 자르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네. 예상을 하시는 거고 네, 김영선 예. 전 의원도 나도 이제 모르는 일이었다. 네, 나 네. 몰랐다. 이거 회계 그냥 책임자가 알아서 했다. 강혜경 씨가 이거 강혜경. 날 모함한 거다 함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네, 예. 김건희 여사 자신을
뭐 마녀 사냥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갑자기 뭐 여성이 왜 나와요? 여성들을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녀 한다고 사냥 하고 마녀 막 사냥하고 이런 얘기를 뭐, 하던데. 예. 이것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세비가 이른바 이제 반띵되는 걸 몰랐다. 그리고 명태균 덕이다라고 얘기가 한 게 녹취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그냥 뭐 여러 사람 고마운 사람 많으니까 한 얘기다 했는데 명태균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또 네, 내부에 네. 있는 사람들끼리 그럼요. 정말 감사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강혜경 씨하고 김영선 의원의 그 통화 내용에 보면은 명태균 씨가 뭐 도움을 많이 명태균 씨한테 받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돈을 빌린 걸 갚았다고 하면은 또는 뭐 1억이든 이렇게 뭉텅이 돈으로 줄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든. 맞아요. 근데 월급을 반띵해서 딱 반갈라서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게. 한다는 거는 예. 참 그것은 이제 공천을 대가로 생활비를 계속 같이 공유해서 쓰라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네,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덕이니까 그 덕에 보답하는 그러니까요. 차원의 그런 게 아니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거 돈으로 주기 뭐하니까 네. 김영선 의원 공천 줄 테니까 그 월급 나누어서 써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정황상으로. 네. 그러니까 월급을 딱 반띵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이게 최초고 아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월급을 나눠줄 정도로 한 몸처럼 있었는데 네. 지금 수사 단계에 오니까는 난 몰랐다. 네. 난 모르는 일이다. 명태균 덕 그것도 다 이제 하는 얘기다. 네.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검찰 조사 수사 내일 오늘 강혜경 씨 모레 명태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오늘 뭐 아침에 뭐 자택 앞에 나와가지고 기자들 만나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기자들한테 뭐 사진 찍지 마라, 찍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한 걸로 좀 전해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명 씨가 이런 상황까지 몰렸다면 자기 가지고 있는 네. 그 자료를 민주당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떳떳하게 민주당에 제보하고 네. 좀 보호를 그 공익 제보자나 또는 뭐 이런 걸 입장에서 하는 게 좋지. 네. 안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꼬리 자르기 대통령실에 해서 자기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예, 꼬리 자르기로 예. 당할 수가 있다. 명태균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요. 이 검찰 수사 결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명태균 씨가 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가 몇 개냐, 뭐 몇십 개다, 뭐 몇백 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잘 어떻게 최고위님 아십니까? 몇 개 있는지? 뭐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네. 뭐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도부에서도 공유 안 해요? 최고위에서? 여기에 NCND. 대해서는 NCND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든 확인 안 해주기로. 네, 네. 언론에 확인 안 해주기로. 네, 예. 그래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얘기가 좀 되긴 했어도 이건 NCND가 낫겠다. 아하.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내일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네. 기자회견 전후로, 뭐 기자회견 바로 직전이나 네. 기자회견 도중에라도 네. 어떤 녹취가 또 공개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크거든요. 네. 어떻게 그것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고위? 그것도 NCND.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녹취가 딱 그때 맞춰서 공개가 되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통해서 입장 듣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그 예. 진짜 아침에 딱 공개되면은 그럼요.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아침에 공개해도 되고 아니면 네. 기자회견 딱 시작할 때 그렇지. 바로 그러면 그 날것으로 윤 대통령이 네, 대응을 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잘 그런 전략.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네. 세우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쭤봤는데 네. NCND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네, 그 네. 좀 시점은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이거 다 깔아. 뭐 그러니까요. 40부작 뭐 드라마 뭐 하는 거 아니면 깔아 이런 얘기 하던데 네. 아니 그 깔아 까면 다 거기서 그거 보고 또 대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네. 제보를 받으면은 확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음. 무조건 제보 받았다고 바로 까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제보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선별해야 되고 음. 또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이렇게 깔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저도 아. 무슨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으면은 네. 바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 작업 안 하고 하면은 저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을 몇 군데 하고 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죠. 네. 무턱대고 뭐 제보 받는다고 그대로 의혹 제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 빨리 한꺼번에 다 까라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까고 한 번에 맞아버리고 그리고 기억 속에 네. 국민들 기억 속에 조금 사라지게 하자 그 의도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보니까 바람이죠, 바람. 제보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요? 계속 그 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오.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네. 지금 지지도가 한 10%대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거 확인 작업하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네.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회복이 어렵다라는 네. 걸 아니까 제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점점 그것은 심화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요. 이게 점점 제보가 늘어나고 그야말로 이제 뚝이 터진 것처럼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제보가 네. 지금 네, 들어오고 있다. 네, 군에서만 오. 봐도 어떻습니까? 네. 뭐 경호처장 김용현 있을 때 음. 거기 뭐 세계 사령관들 특전 사령관 뭐 수방 사령관 방첩 사령관이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옆에 차를 네. 내리고 경호처 차량으로 들어갔다. 아. 그런 것까지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음. 그런 거부터 해서 하다못해 그 행안부 장관이 네. 뭐 가서 회식을 하고 뭐 이런 거 방첩사에 가서 그런 것까지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때 어떤 분위기였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제보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아. 자, 저희 국내 문제 지금 얘기하고 다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쭉 이제 달려와 봤는데 그래도 이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네. 이 얘기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개표가 시작이 됐죠? 개표가 네. 지금 시작이 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개표가 진행이 돼서 언제쯤 완전히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경합주 결과만이라도 나오면은 개표 지금 초반이네요, 초반. 네, 예. 개표 초반인데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는 또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 되느냐가 해리스냐, 트럼프냐?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발빠르게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좀 이럴 때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당에서는 나름 발빠르게 지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 발표 나고 하면은 축하 서신도 보내고 네. 당 대표 명의로 그리고 당 대표께서도 외신 기자회견을 좀 가져서 네. 우리 대한민국 사정과 뭐 또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당의 입장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미국에 다 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차원에서 지난번에 의원 대표단도 보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대응을 하고 사실 있군요. 당 대표님도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은데 지금 시점이 원체 엄중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시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미국 대선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 이제 뭐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네. 그렇고 전쟁 상황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도 확인해주고 나토도 네. 확인해줬는데요. 오늘 들어온 소식을 봤더니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 고위 당국자가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의 교전으로 적지 않은 수의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다 이 정보를 확인했다는 게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이고 그게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됐습니다. 하하. 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네, 어, 그렇죠.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정원이 직접 정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확인을 해줬고 네. 또 참관단을 보내서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보 네. 확실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염려스럽습니다. 그럼요. 지금 뭐 창간단을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네. 것 같은데 창간단을 보내면은 결국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남북한이 대전을 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 형태가 말이 창간단이지 실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한국이 참전한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창간단이 가면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창간단이 간다면 제가 예측컨대 우크라이나의 사단 뭐 군단이나 뭐 어떤 사령부 사단급 사령부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가서 구경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요. 그럼 이제 조언도 하고 또 관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군 거기 지휘관은 당장 한국 장교 와 있으면은 북한군 속성이 어떻냐, 북한군 그렇네요. 전술을 어떤 걸 써느냐 하면 뭐 북한군은 천입이라는 군대 용어 이런 거 있거든. 어떤 전술을 잘하고 뭐 어떤 걸로 보인다. 정보 판단할 때도 도움을 줄 거고 또 공격 작전 계통에서는 이거 공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하면 또 조언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기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본국에 한국 본국에 좀 요청해라 하면은 또 요청하고 자꾸 빗발치게 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그 다른 규모의 지원이 더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게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렇죠. 2003년도 이라크전 때도 유사했어요. 원래 우리는 파병을 안 하려고 했는데 파병 협조단 원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창간단처럼 전쟁 분석팀을 보낸다고 4명 했더니 미국에서 노한 거예요. 예시 전쟁하는데 무슨 구경 오느냐 파병 못 보내라 해서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우리가 파병 협조단을 보내겠다 하니까 그럼 좋다. 파병 조사하고 그래요. 협조. 그래서 4명이 먼저 들어갔고요. 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결국은 서희 제마 부대라고 공병 1개 대대 그 의료 지원단에서 600명 규모가 그 결국 이라크에 갔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사단 규모까지 갔잖아요. 자이툰 사단. 예. 그러니까 한번 말려들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라크전은 그래도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같이 싸운 거니까 그것은 뭐 그때 또 서희 제마부터 자이툰은 다 국회 승인을 받은 거고요. 파병 협조단은 미국의 그 부대에 가고 미국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말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간단이 가면은 창간단 간다고 끝이 아니라 네. 그 뒤에 따라오는 네. 뭐 후속 대응이나 조치나 이런 것들이 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의원님은. 네, 네.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상황.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언급하셨듯이 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한반도에까지 네. 번질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그 불씨가 한반도까지 번지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북한군이 사망자가 많이 나고 하면은 그 원성이 우리가 창간단을 안 가면은 네. 북한의 원성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크라이나로 향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나 싸운 상대. 싸운 예. 상대 또는 러시아. 음. 그러니까 뭐 제대로 지원 안 해줬다 이렇게 원망이 갈 텐데 그 원망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죠. 창간단들이 사주에서 우리가 이랬다 하면은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보복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복성 도발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또 무력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고 무력 예. 충돌을 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어 나가잖아요. 북한 군인들이. 그럼 감정이 많이 격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불씨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관단은 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듯이 지원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 인도적 지원도 인도적 지원. 하고 있고 비살상 무기들도 군수물자 지원하고 이런 있어요. 것들. 군수물자, 방탄복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은 해라. 그렇지만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참관단은 보내지 마라. 뭐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전술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군에서는 얘기하는데 네. 그것은 나토 사령부를 통해서 충분히 음. 그 자료를 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그러니까 지지율도 10%대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이 전국을 조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은 국민들의 지지율, 국민들의 지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좀 활용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같아요. 이거 이제 그렇게밖에 볼 띄우니까. 수가 없잖아요. 음. 지금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한 윤석열 정권이 네, 정치적인 위기를 국내 이슈로 전환하기가 어렵죠. 하기 어려우니까 안보 위기를 좀 더 조장을 해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최초에는 남북한 관계에서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하루가 멀지 않고 오고 학성기, 대남 학성기, 대북 학성기 이런 학성기 소리로 접촉 주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네. 밤잠도 못 주무시는데 손 놓고 있잖아요. 오히려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탈북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 통제하고 네.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대북 학성기 금지하면은 북한이 더 이상 대남 학생기 안 트는 거거든요. 또 이런 걸 위해서 북한에 대화하자면은 분명히 대화에 응할 거예요. 대남 학생기, 대북 그 얘기 학생기 나누자 관련해서 하면. 하자면 네. 그렇게 해서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하고 이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막 이걸 크게 이슈화를 더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정치적인 위기를 안보 위기를 조장을 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예. 안보 위기 조장 이 얘기 아마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예. 하면서 네. 지금 너무 어렵다 얘기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보수 진영에 또 영향을 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김건희 특검 얘기를 안 하면은 기자회견은 아마 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게 북한군이 사망했다라는 미국의 사실상 확인까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참관단은 보낸다고 했지만은 살상 무기를 또 네. 155mm 네. 말씀하셨지만 그걸 지원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큽니다. 아, 크죠. 아마 155mm 포탄은 네. 미국이나 나토나 우크라이나나 지원 요청을 강하게 해 왔거든요. 사실 네네.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참관단 보내면은 이런 것들이 더 가시화가 되겠죠. 네. 우리 장병들 보호해야 되니까 보내야 된다. 이런 또 명분을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장병이 파견단이 가니까 또 누가 가니까 우리 무기도 보호해야 있어야 된다? 되지 않냐고. 지금 155mm 탄약은 우리도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해요. 그 전시 기준에도 네. 못 미칠 정도로 부족한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김용현 장관은 계속해서 이거 파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병이 네. 아니라 파견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전쟁터에 군인이 가는 곳이 뭐 파견이 됐든 파병이 됐든 다 파병이죠. 예. 그렇죠. 예, 예. 파견의 목적이든 참관의 목적이든 네. 군인을 보낸다. 파병. 네, 네. 그건 바뀔 수가 없다. 그렇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네. 국회 동의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국회 동의를 안 받고 꼼수 파병을 하려고 참관단이다 뭐 또는 모니터링반이다 용어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네.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당의 입장은 지도부의 입장은 확실해요. 만약 꼼수 파병을 하면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방부 장관 탄핵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탄핵감이다. 네, 예. 자,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네, 이제 다음 주 벌써 이제 다음 주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25일에 또 위진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한준호 최고위원도 발표를 했는데 네. 위정교사 이거는 엉터리다. 위정교사 한 적이 없다. 는 걸 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생중계하자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이것은 반대한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개인의 인권도 있고 이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생중계하면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정교사라는 정치 기소를 가지고 네. 마치 생중계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은 죄인처럼 이렇게 이미지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생중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생중계에서 안 된다.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링크도 계속해서 네.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 무죄 네. 탄원 무죄 그렇습니다. 판결 탄원 네. 촉구 서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만이 네. 넘었어요. 네. 그 탄핵 촉구 무죄 무죄 판결 촉구 판결 탄원. 촉구 탄원에 네. 적극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당에서 하는 운동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당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은 네. 당 차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일어나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번 건은 명백한 정치 기소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도 좀 동참해 주시고 QR 코드 들어가면은 네. 거기 서명할 수 있잖아요. 아. 좀 QR 코드를 좀 이용해서 네.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 반대 김건희 특검에 대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적극 동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네. 가지 꼭 1,000만. 서명이 필요합니다. 야. 네, 행동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 30초 투자해서 나라를 구하자. 그리고 이재명을 구하자. 30초 투자해서 네. 나라를 구하자. 이재명을 구하자. 네. 그 구호가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네. 30초 투자해서. 제가 만든 얘기예요. 30초만 투자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QR 코드 가서. 네. 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과 또 재판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한 사람 중에 김용 전 이제 부원장 네. 변호인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수십 년 전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된 거 온 통틀어서 인생을 통틀어서 탈탈 털었는데 네.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한다. 맞아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지금 뭐 수백 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들까지 해서 네. 지금 탈탈탈 다 털었잖아요. 그런데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나. 누구든지 그거를? 털면은 네. 진짜로 그 지금 검찰 기준으로 보면은 예.
기소할 게 무조건 기소하잖아요. 많을 거예요. 당장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보더라도 처가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예. 누구든지 털면 핸드폰에 약속 장소 있잖아요. 네, 약속 네, 네. 저녁 약속 누구랑 이렇게 했다. 음. 근데 현금으로 그때 계산해 근거 없어. 이건 누구한테 청탁 받은 거야? 아, 누가 계산한 그런 거야? 식으로. 선거법 위반이야? 기소 이렇게 하는 형태가 검찰의 현재 형태예요. 그 아. 야당 지도자에 대한 형태가 네. 그렇게 따지면은 누구든지 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거든요. 아. 네, 다 먼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사안 아까 이제 이재강 의원도 네. 이게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다. 네. 검찰이 이재명을 사냥한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의 사안이다라는 거고 네. 30초 투자해서 나라를 구하자 이재명을 구하자 네. 구호를 김병주 의원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기호 의원의 사과를 네. 받으셨다면서요? 네, 뭐, 한기호 의원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한기호 의원이 사과를 저한테 했고요. 네. 그렇지만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라서 고발하는 거는 일단은 잠시 보류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고발하려고 그래요. 뭔 일인가 하면은 이제 네. 파병에 관련해서 제가 개인 파병 헌법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더니 저를 악마하기 위해서 네. 저는 소령 때는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오고 중령 때는 이라크를 갔다 왔는데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하니까 노동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 당을 또 빨갱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노동당 이중대.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평생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마치 제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왔다 이렇게 거짓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저를 마치 악마하고 우리 당을 빨갱이로 몰고 가서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네. 이거 빨리 고발하라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정치인이 저는 고소 고발하는 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잖아요. 항상 국민의힘에서 저를 이렇게 악마를 하는데도 고소 고발을 하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하기 때문에 네. 사과를 먼저 요구했고 사과를 안 하면 고소 고발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했더니 겁이 났는지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소령 때 인도 파키스탄의 유엔 요원으로 갔어요. 그거 유엔 요원은 뭔가 하면은 최초 팀으로 갔는데 중립적인 그렇죠. 걸로 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조종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때도 94년 경인데 최초 팀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 김영삼 정부 때로 기억나는데 예. 국회 동의 없이 그 막 졸속으로 가서 저희들이 법적 지위가 없어서 진짜 고생을 했어요. 그때 이런 그 사소한 파병도 국회에 그 동의를 받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국회 동의 하니까 마치 전쟁터 분쟁 지역에 던져놓고 네. 국방부나 군의 고위급이 와본 적도 없고 언론이 취재 한 번 안 하고 근데 저희는 목숨 걸고 저 또 죽을 뻔 많이 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법적 지위가 별로 보장이 안 돼요. 만약에 저는 그때 죽어서 한국을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위험한 지역에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만약 내가 죽으면은 내 죽음이 이게 전사가 되나 순직이 되나 그런 그런 것도 걱정. 법적 규정이 없는 거예요. 분쟁 지역 여기는 아이고. 전쟁 지역으로 규정한 전사고 전사는 그래도 죽음 중에서도 군인으로서는 예. 그 전쟁터에서 죽는 거는 명예롭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 지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비자 뭐 수당 이런 것도 전혀 제대로 조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진짜 마음고생하고 도대체 국방부나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진짜로 해외 파병을 보낼 때는 개인이든 부대든 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신념이 생겼었고요 그때. 네. 그리고 국회 동의 받는다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를 받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활동이 보장이 되니까 그 국회 동의 없이 시시하고 가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보고하면 해결을 안 하고 다 시시하는 거예요.
그걸 몸소 네, 몸소 느끼고 체험을 했기 체험을 때문에 했기 제가 때문에. 사실 이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회 60조 2항에 보면 국군을 파병할 때는 네. 받으라라고 국회 동의를 받으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꼼수로 국방부 훈령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서도 이런 조항은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같은 데 가라는 조항은 거기서는 음. 유엔의 이름으로 간다든가 동맹의 이름으로 다국적 군에 간다든가 이런 것만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참 한교 의원의 사과도 받으셨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으셨는데 의원님의 이제 경험담 네. 체험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 이 동의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럼요. 진짜 네. 그 당사자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전체 국익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절차인데 그거를 피하는 꼼수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네. 이것도 지적을 하고 내일 아마 기자회견 통해서도 이 외교안보 사안의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쭉 달려왔는데 활용님이 사성장군 김명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십니다. 네. 네,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 위기는 윤석열 정권이 촉발해서 2년 반 가까이 되면서 거의 나라가 무너질 지경에 있죠.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또 안보는 위기라서 전쟁 날까 걱정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까 걱정을 예. 하는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왔죠. 이제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행동해야 되잖아요.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는 장외 집회도 하니까 많이 나와 주시고 네. 또 30초만 투자해서 나라를 구하고 네. 그러니까 1,000만인 서명 운동 하셔서 나라를 구하고 이재명 무죄 탄핵 촉구 서명 탄원 촉구 서명 네. 좀 해주세요. 30초 투자하면은 네. 나라를 구하고 이재명을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병주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